더워? 뭐 덥다고? 그럼 군복을 벗어? 군인이 더위를 무서워해? 조교님, 그건 뭐가 그건 그래?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려고? 다른 병사들도 다 보고 있는데 뭐만 특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 혹시 아빠한테 일러 바칠래? 여기서 거부하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여군이라고 소문날 텐데.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휘파람이 귀를 찔렀지만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특임 감사관 정강호다. 쓰리스타가 헬기에서 내리자 부대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여름 훈련소의 땡볕은 마치 지옥의 불꽃 같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정윤아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22살의 윤아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원 입대한 여군 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이었죠. 아버지, 저는 정강호 중장의 딸이 아니라 정윤아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입대 전날 밤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강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중장 출신으로 작전사령관과 군단장을 역임했던 그는 47살에 윤아를 얻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윤아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죠. 하지만 윤아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진 삶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 앞 조교 중사 강기훈의 거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기훈은 이미 부대 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 유독 가혹했는데 그것을 진짜 훈련이라고 포장하곤 했죠. 윤아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였는데도 훈련은 계속되었고 이미 몇 명의 병사들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아 역시 어지럼증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력 단련을 해보겠다. 강기훈이 윤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윤아, 앞으로 나와. 윤아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기훈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져 있었죠. 여군이 우리랑 똑같이 훈련받겠다고? 그럼 똑같이 받아야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아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엎드려 뻗쳐를 반복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군복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여군 봐라. 강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군복이 완전히 젖었네. 이거 문제 있는데? 주변 병사들이 윤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의 군복은 정말로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 더위에 몇 시간째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기 조교님, 옆에 서 있던 남자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뭐, 더워? 강기훈이 그 병사를 노려봤습니다. 군인이 더위를 무서워해? 그럼 전쟁 나면 어쩌려고? 강기훈은 다시 윤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기 걸려도 우리가 책임 안 져준다? 젖은 옷 입고 있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었죠. 벗고 서 있지 그래.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죠. 윤아는 강기훈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뜻일까? 주변에 있던 남자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와 진짜? 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교님, 그건...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강기호는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뭐가 그건 그래?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려고? 강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다 보고 있는데 너만 특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 받겠다는 거지?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였죠. 아, 혹시 아빠한테 일러 바칠래? 강기훈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여군이라고 소문날 텐데. 유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거부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나는 상의 군복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침내 유나는 속옷 차림으로 뜨거운 땡볕 아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강기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훈련 같네. 이게 진짜 여군 훈련이지. 민폐 여군 하나 제대로 걸렸구만. 주변 병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유나의 어깨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유나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기훈은 유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이게 진짜 평등한 훈련이야.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강기훈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강기훈이 갑자기 생수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땀 많이 흘렸으니까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네. 더운데 탈수되면 안 되잖아.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몇 시간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강기훈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교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해. 강기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 순간 강기훈이 생수병 뚜껑을 열고 유나의 머리 위로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속옷까지 완전히 젖어버렸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강기훈이 가짜 사과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괜찮네? 시원해 보이는데? 물에 젖은 속옷이 유나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우월하고 감탄사를 내뱉었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이래야 진짜 훈련이지. 강기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폐 여군 하나 걸렸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 차리는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물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었죠.
유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강기훈이 주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거 잘 봐둬라. 이게 진짜 군기야.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 병사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죠. 특히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는 병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교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심해? 뭐가 심해? 강기훈이 그 병사를 노려봤습니다. 군대가 놀이터야? 전쟁 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벌어져.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인 자격이 없어. 강기훈은 다시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아직 더 더운가? 물 더 줄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쥔 채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유나의 젖은 몸을 정면에서 촬영하고 있었죠. 강기훈도 그것을 보았지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야, 잘 찍어라. 강기훈이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기록으로 남겨둬야 해. 나중에 다른 여군들한테도 보여주고. 영상을 찍던 병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죄책감 같은 건 말입니다. 이거 단톡방에도 올려야겠다. 다른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봐. 유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 굴욕적인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서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서 달려나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자, 이제 그만하고. 한 고참 병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기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는 거야. 강기훈의 입가에 더욱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젖은 속옷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 내내 병사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는 유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훈련이 끝났습니다. 강기훈이 해산이라고 소리쳤고 병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군복을 다시 입으라는 말 한마디 없었죠. 야, 정유나. 강기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진짜 평등한 대우니까. 불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주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겨우 옷을 입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영상은 찍혔고 소문은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겨내야 한다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 영상이 부대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훈련소 내무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렸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겪은 일이 이미 부대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죠. 야, 이거 봤어?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강기훈 조교가 여군한테 한 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 처음 봐.
다른 병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이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고참 병장 하나가 유나의 침상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박성호 병장이었죠. 그는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 중 하나였고 평소에는 후배들에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야, 정윤아.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돌려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호기심 같은 것 말이죠. 그는 유나의 군번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박성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너 군번이 정윤아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박성호는 유나의 긴급 연락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군번줄에는 긴급 상황 시 연락할 가족의 정보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본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강우. 중장? 박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정강우?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야야, 잠깐만. 박성호가 급하게 다른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몇 명의 병사들이 박성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했죠. 이 역은 정윤아라고 하는데. 박성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긴급 연락처가 정강우 중장이야. 정강우? 그 유명한 정강우? 한 병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3스타 출신의 전직 작전 사령관이었던 그 정강우 맞아. 박성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유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동정심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다시 묘한 흥미로 말입니다. 그럼 저 여군이 정강우 중장 딸이라는 거야? 다른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박성호가 유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나는 급하게 일어나 박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장님, 제발 이 이야기는. 야, 진짜야? 박성호가 유나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정강우 중장이 내 아버지야?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군번줄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었죠. 거짓말을 해도 금세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정윤아로 대해주셨으면. 대박이다. 한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대박.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내무반 안의 모든 병사들이 유나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오늘 강기훈 조교가 한 짓이. 한 병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강우 중장 딸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다른 병사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몇몇 병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럼 더 재밌는 거 아니야? 빽 있는 여군이 훈련소까지 기어와서 당하고 있다니까? 바로 그때 강기훈 조교가 내무반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야,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강기훈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조교님, 그 정윤아라는 여군 말인데요. 정윤아? 오늘 제대로 훈련시킨 그 여군? 강기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 여군이 정강우 중장 딸이라고 하는데요.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기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긴급 연락처가 정강우 중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직 작전사령관이었던 그분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기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가 곧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더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강우 중장 딸이라고 강기훈이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빽 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빽 있는 년이 훈련소까지 기어오냐? 강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더 제대로 훈련시켜야겠네. 특권 의식 제대로 빼줘야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강우 중장 딸이면 어때? 강기훈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앞으로 더 재밌어지겠는걸? 그날 밤 윤아의 정체가 밝혀진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아의 정체가 알려진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윤아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강기훈과 그의 추종자들은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마치 고위급 장성의 딸을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날도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아는 다른 병사들보다 2배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고 강기훈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3스타 딸. 강기훈이 큰 소리로 윤아를 불렀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그래. 주변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편함도 섞여 있었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한편 부대 내 단체 채팅방에서는 윤아의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가지고 있던 영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병사들이 봤을 정도였죠. 이거 진짜 정강우 중장 딸 맞나? 누군가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맞다니까. 군번줄 확인했어. 다른 누군가가 답했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이런 영상이 돌아다녀도 되나? 누가 신고할 거야? 다들 재밌어 하는데. 하지만 모든 병사들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민수라는 병사는 내심 불편해하고 있었죠. 그는 평소 정의감이 강한 편이었고 이런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그의 갤러리에는 그날 촬영된 윤아의 영상과 조교들의 조롱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김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사이 김민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죠.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신고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군 내부의 부조리나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김민수는 신고 제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 내 여군 인권 침해 및 성희롱 신고의 건.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기훈 조교가 윤아에게 한 모든 일들, 속옷 차림으로 세운 것, 물을 끼얹은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촬영한 것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정강호 전 작전사령관의 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증거 영상과 음성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윤아가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영상, 강기훈이 물을 끼얹는 영상, 그리고 조교들이 쓰리스타, 딸, 빽 있는 년 등의 발언을 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을 업로드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감사단 사무실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자가 발견한 긴급 신고 건이 모든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이거 확인됐습니까? 감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영상과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정강호 전 중장의 딸이 맞습니다. 감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강호 중장이 현재 우리 부서 특임 감사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감사 업무상 모든 신고 건을 검토하시니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강호 중장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죠. 6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정강호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감사단 시스템에 새로 올라온 신고 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거든요. 이건 뭐지? 정강호가 신고 제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군 인권 침해? 정강호는 별 생각 없이 그 신고 건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화면에는 윤아가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기훈이 물을 끼얹는 장면, 주변 병사들이 조롱하며 웃는 소리, 그리고 쓰리스타, 딸, 빽 있는 년이라는 욕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강호는 마우스를 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47에 얻은 딸이다. 정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하나 보겠다고 살아왔는데. 정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정강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작전사령부였고 두 번째는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지금 즉시 헬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정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목적지는 신병교육대입니다. 그날 오후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는 평소와 같은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하고 있었고 정윤아 역시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강기훈은 여전히 정윤아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정윤아.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그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정윤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된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교님, 저는 그냥 정윤아일 뿐입니다.
정윤아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윤아? 웃기지 마. 강기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강우 중장 딸이 그냥 정윤아라고? 특권 의식 정말 대단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병사들이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용인가?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훈련이나 제대로 해. 야, 정윤아. 팔굽혀펴기 100개 더. 헬기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정도였죠. 그리고 곧 검은색 군용 헬기가 훈련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저거 작전사령부 헬기 아니야? 고참 병사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기는 훈련장 한복판을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터 소음이 온 훈련장을 뒤덮었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죠. 이거 뭐야? 강기훈도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멈추자 훈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검은 군화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바지가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3스타 계급장이 번쩍이는 정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카리스마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정강우 전 작전사령관이었죠. 차렷!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쳤고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강기훈도 예외는 아니었죠. 정강우는 천천히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윤아에게 머물렀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부대장과 중대장들이 급하게 달려와 정강우 앞에 섰습니다. 감사관님,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특임 감사관 정강우입니다. 정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감사건으로 왔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긴급 감사라고요? 네, 훈련 중 속옷 차림으로 세운 병사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정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강기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정윤아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정윤아가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기훈이 물을 끼얹는 장면, 조교들의 조롱소리, 그리고 3스타 딸, 빽 있는 년이라는 욕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훈련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고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강우가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휘한 조교가 누구입니까? 강기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죠. 저입니다. 강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강우는 강기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훈련 중 속옷 차림으로 세운 병사가 있다죠? 정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강기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정강우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차가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기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정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울던 그 아이, 제 딸입니다. 정강우의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강기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간부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정윤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강우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47세에 얻은 외동딸입니다. 정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옷 젖은 채 당신들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기훈은 입술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장난? 정강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속옷 차림으로 세우고 물을 끼얹는 것이 장난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기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알았다면? 정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다른 병사라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제 딸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강기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대답해도 잘못된 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상과 음성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조교를 징계하고. 징계? 정강우가 부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징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정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싸웠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강우의 시선이 정윤아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저 아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었거든요. 아내가 어려운 출산 끝에 낳아준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강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이 아이가 군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군대에서 무슨 고생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고집이 세서 결국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정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기훈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딸이 속옷 차림으로 조롱당하고 물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기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보상? 정강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의 명예를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이미 온 부대에 퍼진 영상을 어떻게 되돌리시겠습니까? 부대장이 다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모든 영상을 수거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강호가 반문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윤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강호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정윤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정강호는 다시 강기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한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은 겁니다. 강기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을 뿐이었죠. 정강호는 주변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기가 빠져서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어서입니다.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로만 맞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정강호는 잠시 침묵한 후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강호가 선언했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 모든 간부의 행동,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면 감사라는 것은 부대 전체가 뒤흔들린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강호가 덧붙였습니다. 강기훈은 이제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정강호의 진짜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정강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리고 다시 시선을 훈련장으로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국방부 감사단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강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작전사령관으로 온 것도 아니고 군단장 출신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가슴에 달린 3스타 계급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계급장에는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담겨 있었죠. 전쟁터에서의 승리, 부하들과의 전우회,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모든 것이 그 작은 별 3개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강호는 천천히 가슴의 계급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까지 모든 계급장을 떼어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나는 정강호가 떼어낸 계급장들을 헬기 좌석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강호는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다시 강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국방부 감사단장이 아닙니다. 정강호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울던 아이 하나 지키러 온 그냥 아버지입니다. 정윤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계급장을 벗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정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아야, 아빠가 늦었다.
정강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아빠는 사무실에 앉아서 설이나 보고 있었구나. 부대장이 급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아니 중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가 달랐을까요? 정강우가 부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라서 특별 대우를 해주셨을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강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제 딸이든 남의 딸이든 누구든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용서? 정강우가 강기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제 딸에게,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병사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헌병대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강우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하얀 헌병 차량 3대가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는 차량이 보이시죠? 정강우가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에서는 여러 명이 연행될 예정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네, 설마가 맞습니다. 정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기훈 중사는 성희롱 및 군기침해 혐의로 즉시 연행될 것이고 이를 방조한 간부들도 모두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헌병들이 차량에서 내려 훈련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기훈은 이제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부대장님. 정강우가 부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대장으로서의 지휘권은 즉시 정지됩니다. 중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정강우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헌병들이 강기훈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기훈은 마지막으로 정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지만 정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뿐이었죠. 강기훈이 헌병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강우는 다시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정강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정강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강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정강우는 마지막으로 정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아야, 이제 집으로 가자. 아버지, 저는 아직 훈련은 끝났다. 정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훈련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정강우는 헬기 좌석에서 계급장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달지는 않았죠. 오늘은 아버지로서의 하루였으니까요. 헌병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훈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본청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군 간부들과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육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군내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정복을 입은 여군이었죠. 바로 정윤아였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당당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여군 인권보호 교육 강사 정윤아 하사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윤아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정윤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윤아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세워졌던 일, 물을 끼얹어졌던 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되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정윤아가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원 입대했는데 그곳에서 받은 것은 존중이 아니라 굴욕이었거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여군들이 그리고 약한 처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윤아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군은 약자가 아닙니다. 정윤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라를 지키는 동등한 군인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할 동료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윤아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기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당 뒤편에서는 한 사람이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강우였죠.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윤아의 강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끝났지만 교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남군은 여군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진정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정윤아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군인입니다. 계급과 성별, 출신과 배경을 떠나서 모두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윤아는 깊이 인사한 후 무대에서 내려왔죠. 강당을 나오는 정윤아를 정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마주보는 순간 둘 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잘했다, 윤아야. 정강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윤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어요. 정강우는 주머니에서 3스타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헬기에서 벗어둔 그 계급장이었죠. 이제 다시 달아야겠구나. 정강우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는 다시 장군이 되셔야 해요. 정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원히 최고의 아버지예요. 정강우는 계급장을 가슴에 다시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급장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강우는 다시 헬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인권 교육을 점검하는 업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넓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딸의 눈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정강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딸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헬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갈 때 정강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딸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고,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군내 인권 교육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윤아는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기훈과 관련 간부들은 모두 적절한 처벌을 받았고, 그들이 있던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윤아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딸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계급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 용기 말입니다. 오늘도 정강우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감사관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정윤아는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합니다. 여군은 약자가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할 군인입니다. 그날 군이 배운 건 훈련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정강우 중장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은 계급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딸 정윤아의 용기는 모든 이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했죠. 진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